이달 초 제주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에 이어 최근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다음 주 초 제주도 부근 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여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일본 남쪽 바다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대한 구름덩어리. 오늘 새벽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제14호 태풍 난마돌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난마돌이 이번 주말 동중국해로 진입해 월요일 오후쯤에는 제주와 일본 사이의 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에 근접한 시점에서도 강도가 강한 데다 강풍 반경도 370km에 이르러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1300km 해상에서 발생하여 현재까지 정체하면서 느리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서북서진하면서 발달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상청들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경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풍합동경보센터는 태풍 난마돌이 제주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 기상청도 제주와 일본 규슈 사이로 북상한 뒤 일본 쪽으로 방향을 더 틀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대만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우리나라 대한해협 쪽으로 빠질 확률이 있는데요. 지금 제트 기류가 우리나라 상공을 돕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우리나라 주변을 에워싸면서 난마돌의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발생 초기여서 변동성이 큰 만큼 당분간 기상정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농작물 피해 신고는 1,485헥타르로 마라도 면적의 50배입니다. 피해 신고는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등이 침수되거나 염분이 섞인 바닷바람에 맞았다는 내용인데 오늘 23일까지 진행되는 신고 기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MC가 창사 54주년과 추석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높았고,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우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우영훈 지사가 2년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출범해 본격적인 개편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시장과 시의원 직선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54.3%로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34.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름 무응답은 10.9%였습니다. 시장과 시의원 직선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서귀포시 읍면지역과 60대 자영업자층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주시 읍면지역과 20대 이하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인 제주 영어교육도시, JDC가 최근 학교 추가 유치에 나선 가운데 도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50.9%, 찬성한다 42.4%, 모름 무응답 6.7%로 반대가 찬성보다 8.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서귀포시 읍면과 60,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았고, 반대는 제주시 동지역과 30,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여 요금과 공급 과잉 논란 속에 교통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렌터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68.2%, 반대한다 24.6%, 모름 무응답 7.2%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제주시 읍면지역과 화이트칼라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는 서귀포시 동지역과 자영업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에어택시를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도심교통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항공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 각국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이 에어택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국내 대기업들과 힘을 합쳐 2025년부터 에어택시를 비롯한 이 도심항공 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이 미국 항공기업과 함께 개발 중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인 버터플라이입니다.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고 시속 30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고 전기로 움직여 매연이 없고 소음도 훨씬 적습니다. 현재 지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2024년까지는 기체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이용한 도심 항공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비사의 기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UAM 서비스를 차별화할 통신과 AI를 비롯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항공사는 버티포트를 이제 주로 만들게 되고 또 그 기체가 이착륙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그 항공교통 종합 관리하는 그 시스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에어택시를 이용한 우도와 마라도 등 부속섬 관광을 시작으로 제주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물류 배송과 응급 환자 운송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고 비 날씨가 많은 제주에서 초기 개발 단계인 에어택시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미국의 우리 FAA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또 미국 현지에서 또 2,000시간에 걸친 그런 실증을 실험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2025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심 항공교통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인데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70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436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70대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14명으로 늘었고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2,500여 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3,100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포럼 첫날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제주 4.3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라며 세계 평화를 위해 제주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 포럼에 참석한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오영훈 지사와 만나 제주도와 구글이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제주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방지 대책이 부적합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제주보다 크기가 큰 10배가 큰 인천에서 발생한 유충을 기준으로 방충망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유충이 수돗물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깔따구 유충의 크기 등 특성을 반영해 정수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 운영되고 있는 탐라 해상풍력 발전이 대규모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기존의 풍력발전기 10기에 9기를 추가해 발전 용량을 30메가와트에서 102메가와트로 늘리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변경안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상 점용 면적이 100배 늘어나는 데다 풍력개발 인허가권을 위임받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도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를 알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면 도민을 무시한 것이며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라며
인사 문제 때문에 더 큰 화가 생기기 전에 인재를 널리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 축제 개최와 보존과 활용 고도화 사업 등 제주 해녀 관련 예산 17억 3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중요 어업유산인 제주 해녀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서귀포시 운진항 방파제 근처 바위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숨진 여성이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했고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3명을 입건해 10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현수막 벽보 훼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가 4명이었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73명을 입건해 지금까지 9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3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